헬무트, 믿어지지 않아요. 이곳에선 MRI 한 번 찍으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한국에선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끝낸다니. 마르가레테는 여행 가방에 옷을 정리하며 반신반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7세의 헬무트는 창가에서 가을비가 내리는 함부르크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 딸 한나가 보낸 사진 봤잖소. 검진센터가 마치 고급 호텔 같더군. 은퇴 후 첫 아시아 여행이니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는 거지. 독일에서 은행 임원으로 은퇴한 헬무트와 전직 고등학교 교사 마르가레테 부부에게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웰니스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한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한국의 유명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예약했죠. 한나는 화상통화에서 엄마, 아빠, 한국의 건강검진은 독일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검사들을 단 하루에 끝내고 결과까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온다면 정확할지 모르겠네요. 헬무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술이라고 하니 한번 경험해보자고요. 게다가 한국에는 온천도 있고 건강식도 유명하잖소. 두 사람은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독일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그들에게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검진 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헬무트가 노트북을 펼쳐 한국검진센터 홈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50가지가 넘는 검사를 하루에 다 한대요. 게다가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니 걱정할 필요 없겠죠? 마르가레테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호기심도 함께 커지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의료, 문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헬무트와 마르가레테는 한나가 예약해준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호텔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종합검진센터로 향했죠.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자 마르가레테가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보, 주소가 맞나요?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을까요? 마치 오페라 하우스 같은데.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로비에는 심지어 작은 분수대까지 있었죠. 리셉션에서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이 영어로 유창하게 인사했습니다. 헬무트 씨와 마르가레테 씨 맞으신가요? 어서 오세요. 검진 예약이 9시로 되어 있네요. 먼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가 적힌 태블릿 PC를 건네받자 마르가레테는 남편을 흘끗 쳐다봤어요. 이건 정말 병원이 아닌 것 같아요. 호텔 체크인을 하는 것 같네요. 헬무트도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태블릿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원은 두 사람을 전용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라운지에는 편안한 소파, 신선한 과일, 각종 차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죠. 잠시 후 전담 간호사가 오셔서 오늘의 검진 일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독일어 통역도 가능합니다. 마르가레테는 소파에 앉으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니 오히려 불안해지네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은 차갑고 기다림은 길고 의사들은 늘 바쁘잖아요. 곧 전담 간호사가 와서 두 사람의 일정표를 보여주었어요. 오전에는 기본 검사와 내시경, 오후에는 MRI와 CT 스캔, 그리고 저녁에는 전문의와의 상담까지. 모든 일정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내시경 검사가 있으시네요.
그 전에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귀중품은 이 개인 락커에 보관하세요. 헬무트는 스마트폰으로 검진센터 내부를 몇 장 찍었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소. 이건 병원이 아니라 우주선 같아.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마르가레테는 검사복을 받아들며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데 의료 비용은 얼마나 비쌀까? 그리고 이런 빠른 시스템이 정말 정확할까? 하지만 곧 시작될 검사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의 의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었어요. 복부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왼쪽으로 누우세요. 검사실에서 의사가 마르가레테에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검사를 여행 중에 받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헬무트는 다른 검사실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검사는 독일에서 증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선 기본 항목이라니. 그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죠. 오전에 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휴식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헬무트, 너무 많은 검사를 한꺼번에 받으니 몸이 힘들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검사하는데. 헬무트도 머리를 긁적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도 좀 불안해요.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독일 의사들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했을까? 혹시 뭔가 부정확한 건 아닐까?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검진센터 내의 유기농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주변에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한국인들이 많았는데 마치 점심 식사를 하러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마치 건강검진을 쇼핑하러 온 것처럼 보여요. 독일에서는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데 오후에는 더 많은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까지. 헬무트는 MRI 기계 안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검사가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그저 비싼 요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까? 검사가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컴퓨터로 빠르게 확인하는 모습은 독일의 경험과 너무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의사가 직접 필름을 들고 검토하는데 헬무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두 사람은 지쳐 있었어요. 마르가레테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우리 주치의는 항상 너무 많은 검사는 불필요한 걱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헬무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의사들은 너무 젊어 보여. 경험이 충분할까? 우리 주치의 슈미트 박사는 30년 경력인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담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종합 결과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마르가레테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정확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무트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결과 상담실로 향하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독일의 익숙한 의료 경험과 너무도 다른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큰 위화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결과를 듣게 될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헬무트 씨, 마르가레테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분의 종합검진 결과를 설명해 드릴 김민우 교수입니다. 상담실에 들어선 의사는 예상과 달리 중년의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그는 태블릿을 켜며 미소를 지었어요. 헬무트와 마르가레테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았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분 모두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어요. 김 교수는 화면을 돌려 마르가레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르가레테 씨,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아주 작고 현재는 양성으로 보이지만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마르가레테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상선이요?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 초기 단계라 증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독일로 돌아가시면 현지 의사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상세 보고서와 영상을 모두 드릴 거예요. 6개월마다 검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헬무트의 결과를 설명했죠. 헬무트 씨, 심장 CT에서 관상동맥에 경미한 석회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는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헬무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가슴 통증도 없었는데요. 많은 심장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 발견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김 교수는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서두르지 않고 두 사람의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특히 헬무트의 심장 상태에 대해서는 3D 모델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죠. 독일에선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마르가레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예방의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거든요. 상담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은 안도와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헬무트가 김 교수의 손을 꼭 잡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검진센터를 나서는 길에 마르가레테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헬무트, 이건 정말 우리 생명을 구한 여행인 것 같아요. 내 갑상선 문제도, 당신의 심장 문제도 독일에서는 언제 발견했을지 모르겠어요. 헬무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효율성이 곧 정확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검진센터에서 받은 상세한 건강 보고서를 함께 읽었어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관리 방법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헬무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구나. 마르가레테는 침대에 앉아 딸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나, 내 추천이 정말 옳았어.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헬무트와 마르가레테는 서울에 사는 딸 한나와 그녀의 한국인 남편 김준호, 그리고 손녀 소피아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검진은 어떠셨어요? 너무 힘드시진 않았나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야. 헬무트는 와인 잔을 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심장에 작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직 초기라 관리만 잘하면 된대. 독일에서는 언제 발견했을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몰랐을 거야. 한나의 남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제 부모님도 매년 받으시죠. 특히 암 초기 발견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어머니는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대. 헬무트가 말했어요.
다행히 아직은 양성이래.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리하면 된대. 마르가레테는 손녀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진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헬무트는 점점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그는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는 여기 와서 늙는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희망을 본 것 같아.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헬무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이 들면 그저 천천히 쇠약해지길 기다리는 느낌이었어. 의사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한 번 가면 10분도 안 되는 상담.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 마르가레테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나이 든 사람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네요. 빠르게 문제를 발견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구체적인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니 한나는 부모님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느끼실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여행 중에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했는데 헬무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한나.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해줬어.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물론 훌륭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느리고 관료적이지. 여기서는 환자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느낌이었어. 준호는 헬무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갖춘 장점 중 하나는 효율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죠. 기술은 첨단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거닐면서 마르가레테는 불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헬무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럽 최고의 복지국가에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복지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헬무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독일의 느린 복지와 한국의 빠른 복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빠르고 정확한 케어가 큰 위안이 되는군.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가레테의 눈에는 별이 반짝이는 듯했어요. 여보,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틀 후, 헬무트와 마르가레테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검진센터에서 받은 상세한 건강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헬무트는 독일 친구 볼프강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죠. 볼프강에게 뭐라고 쓰고 있어요? 마르가레테가 궁금해했습니다. 헬무트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볼프강도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잖아. 그에게도 한국 방문을 권하고 싶어. 마르가레테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전에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믿기지 않네요. 아시아의 의료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아요. 사실 한나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반신반의했잖아. 헬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찻집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마르가레테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놀라워요. 전통과 첨단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다니. 헬무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은퇴 후 매년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곳의 문화와 자연을 즐기는 거지. 마르가레테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행이라.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그리고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나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귀국하면 은퇴자 모임에서 이 경험을 나눠야겠어요. 프리츠와 한네롤에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헬무트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네롤에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항상 걱정하잖아. 마르가레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딸이 보내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암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조기 발견 덕분이라고. 두 사람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서 건강검진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낯설고 의심스러운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노후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여행 일정을 좀 바꿀까요? 갑자기 헬무트가 제안했습니다. 원래 부산으로 가려고 했지만 대신 제주도에 가보는 건 어떨까? 검진센터 의사가 제주도의 웰니스 리조트를 추천했거든. 마르가레테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힐링 여행 말이죠.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여행사를 방문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모했어요. 저녁에는 딸 한나의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손녀 소피아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내년에도 한국에 올 거예요? 헬무트는 소피아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습니다. 그럼 매년 올 계획이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너와 함께 하려면 꼭 필요한 여행이거든. 한나는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시아 여행을 즐기실 줄 몰랐어요. 전에는 항상 유럽만 고집하셨잖아요. 마르가레테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배웠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하겠니? 헬무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만 발견한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의 편견과 한계도 발견했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용기도 찾았고.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헬무트와 마르가레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헬무트와 마르가레테는 인천공항의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30분 후 출발 예정이었죠. 마르가레테는 한국에서 구입한 녹차를 마시며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벌써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헬무트는 태블릿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검진센터, 제주도의 웰니스 리조트, 서울의 궁궐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보고서와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 담긴 파일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요. 헬무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심장 문제도, 당신의 갑상선 문제도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마르가레테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나에게 정말 고마워해야겠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헬무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예요. 독일에 돌아가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미 세 쌍의 부부가 우리처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마르가레테가 웃으며 말했어요. 볼프강과 우테, 한스와 브리기테, 그리고 요아임과 잉그리드까지. 헬무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을까요? 마르가레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빠른 발견과 관리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해주는 나라죠.
독일에서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건강이 나빠진다고 체념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맞아요. 헬무트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의료 강국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희망의 나라였어요. 우리에게 건강한 노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준 곳이죠.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마르가레테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언제 올까요? 헬무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벚꽃이 피는 봄에 오면 어떨까요? 건강검진도 받고 그 아름다운 벚꽃도 보고.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여행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어요.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으로 한국에 왔지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 이곳에서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삶을 선물해 준 곳이 되었다. 헬무트는 아내의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변화하는 것임을. 그리고 한국은 그들에게 그 값진 경험과 변화를 선물해준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동안 마르가레테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겐 건강을 지키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헬무트와 마르가레테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인생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